예,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어제 법정에서 자신의 부인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무슨 뭐 가정법원도 아닌데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고 부인이 남편을 협박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아, 그런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지금 가족들 손길이 끊기면은 더 이상 어떤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검찰에서의 진술 내지는 법정에서의 변호인의 진술을 이유로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부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전혀 하지 않겠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이상 협박이 어느 것이죠? 그것 이상 해악의 고지가 뭐가 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각종 언론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부부싸움이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재판부의 심정이 어떻겠을까라는 것을 저는 우리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없으면 진행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서 뻔히 지금 본인이 피고인이 지금 선임해서 있는 변호인을 밖에서 해임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나는 변호사 해임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사건에서 에 대한 재판부의 심정이 어떻게 될지 정말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어떤 변호 활동과 그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재판부의 어떤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유죄일까 무죄일까 고민하다가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심증을 형성했다라고 볼 만큼 오히려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재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결국 변호인단 불출석했는데요. 아내와 당사자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럼 네. 변호인 해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피고인이 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사적으로야 어차피 수감 생활 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계약을 할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가족들이 보통 대리를 하는 경우들이 뭐 대다수죠.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어떤 그 선임 계약 효력 자체는 피고인의 의사가 주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어저께 재판부에서도 밝혔다시피 변호인 어떤 이 유지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피고인 이화영 씨의 그 본인의 진술로서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뭐 가족들의 어떤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저께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재판장에게는 뭐 어떤 뭐 사건의 직접적인 심증 형성은 아니더라도 어떤 간접적이라든지 이런 정황적으로는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화영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게 뭐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일지 탄핵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앞으로 나올 이화영 피고인의 이제 그 진술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만약 피고인이 우선이 된다면 변호인 안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 바깥에서 뭐 돈을 지불을 안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액을 끊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변호사님들도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닌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계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임할 수도 있죠. 해임이 아니라 이제 뭐 변호인 측에서 사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화영 씨의 의지가 유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외적인 요건, 계약 그렇죠. 조건에 예. 따라서 유지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그 변호 비용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뭐 예. 모르겠습니다. 해광에서 계속 근데 그 해광 측 변호인단 지금 변호사님이 이제 서모 변호사님인데 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금까지 맡아오셨고 그래서 이 사건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세요. 그리고 재판 전략을 이화영 씨와 가장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화영 씨가 다른 변호인이 들어가서 이 사건을 뭐 맡겠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사건이 굉장히 방대하고 지금 뭐 증거 기록이나 이런 것도 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어떤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가서 다 파악해서 다시 변론을 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은
뭐 방문을 하고 그리고 지지자들은 돈을 보내고 자 이런 방법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방북과 관련되는 돈을 보내고 스마트팜 돈을 쌍방울이 대납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 내지는 승낙이 있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은 계속 이와 같은 영치금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 관계를 본다고 하면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맥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화영 화이팅은 계속 이재명 방탄해달라, 입을 닫아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무언의 그렇기 때문에 압박이겠죠. 무언의 압박인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의 입장과도 동일한 것인 것이죠. 만약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와의 관련성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나는 가족으로서의 어떤 지원도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협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재판부의 독립성 그리고 변호인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같은 경우에도 내 의사와 달리 변호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선임을 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실질적인 의뢰인이 이화영 지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두 가지 문건을 작성합니다. 하나는 가족들과의 구속 피고인 같은 가족들과의 선임 계약서.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위임서를 구치소에 가지고 와서 거기에 무인 증명이라고 해서 그 피의자가 내가 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밖에서 가족들이 이제 위임 계약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피고인과의 어떤 그 계약을 체결한 어떤 위임 계약서는 그대로 살아 있다 보니까 변호인을 하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의적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변호인이 법정에서 죄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어떤 외부적인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탄원서를 내고 이 내용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나오지 않게 해서 법정 재판을 공전시키는 이 배우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것은 재판부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증이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재판이었다고 하는 말씀드린 그 맥락이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특별 면회도 신청을 했는데 줄줄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검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검찰이 회유하고 압박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은 지난 10개월 동안 변호인 접견 180회 그리고 가족 접견 50회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별 면허가 7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지금 10개월 동안 주말 접견 안 되는 뺐다고 하면은 거의 매일 변호인 접견과 가족 접견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인 사안에 봐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하다가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진술을 변경하니까 이제 들어와 가지고 압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외부적으로는 뭐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맥락상은 사실상 이화영 부지사가 이 민주당 의원들의 특별면회 신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밑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고서야 이것을 계속 거절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만은 우리가 이런 법정 안에서의 이런 불거지는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변화된 이화영 씨의 진술이 이미 진술조서로서 증거로 제출됐다라는 거예요. 7월 11일 날 검찰에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후속 절차 과정에서 지금 이런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화영 씨 측에서는 그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같은 피고인 이게 지금 사건이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피고인으로 이화영 씨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었던 방용철 씨가 두 분이 지금 피고인으로 돼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출된
변화된 진술이라고 하는 걸로 진술된 진술서가 지금 그 재판부에 제출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영철 피고인 쪽에서 지금 동의를 했는지 부동의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남아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이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 민주당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정확하게 이화영 씨가 뭐라고 진술을 했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러한 정확한 어떤 진술을 했느냐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못한 채 오히려 이게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화영 씨가 오히려 민주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구호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저는 하는 것이 지금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특별위원회를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가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게 된다면 증거인멸의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이러한 상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재판부 제가 검찰이라면 그렇게 쓰겠어요. 구속영장 청구서의 증거인멸의 사유로 민주당이 이렇게 뒤에서 배후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건에 대한 어떤 진실을 훼손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들이 나중에 있어요. 우리가 뭐 보통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고려를 많이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죠. 이화영 지사의 수사 기록이 그대로 다 유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 그 유출했는 한 변호사를 특정해서 사실상 그분은 변호사에서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이상 재판과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재판의 독립성을 지금 현재 침해하는 것이 민주당이고 나아가 왜 그렇다면 이화영 부지사가 지수를 변경했을까요?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증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 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9년 4월, 5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위해서 북한의 당국에 친서를 보냈는데 그 친서의 원본과 실제로 보낸 본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 11월 말에 이제 방북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보내는 과정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500만 불이 쪼개기해서 쌍방울이 돈을 보냈고 나아가 2019년 11월에 방북 요청서를 보낸 직후에 300만 불이 추가고 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물증을 들이대니까 이화영 부지사로서도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었다라고 저는 그 수사 맥락을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마치 다른 증거는 없이 마치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고 뭔가 어떤 혜택을 주면서 뭔가를 거래했다는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은 다 확인이 돼야 되는 내용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